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잠이 오면 나는 잠을 자. 자면서 너에게 편지를 써. 자면서 나는 사랑을 해.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이상하다, 그치?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 있는 한 화학 물질의 이름, 다른 이름으로는 5-HT라고도 하는데 5-하이드록시 트립타민이 분자 구조식에 따른 학술명입니다. 벤젠골이 5번째 연결된 수산화 트립타민 NH2가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아민 분자입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서 주로 신경 전달 물질 또는 호르몬으로 작용합니다. 세로토닌, 우리 몸을 토닉한다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로토닌은 시름이란 단어에서 왔는데요. 시럽, 비슷하죠. 예. 우리 몸의 시름은 피 속의 혈청, 시름, 우리 몸 모든 장기들 표면막 안에 있는 액체인 장액 시럽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로토닌은 이 장액에서 90% 생성되며 10%만 뇌에서 만들어지죠. 토닉은 강장제를 뜻합니다. 이는 프로틴 단백질을 뜻하는 전미사이고요. 한마디로 하면 주로 장액에서 만들어지는 자양 강장 역할을 하는 단백질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이자 호르몬입니다. 우리 뇌는 신경을 통해서 오는 자극에 반응을 하며 또 그에 대한 반응을 몸으로 보내는데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인 시냅스를 건너가 전달하는 물질이 바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또 이 세로토닌이 신경조직을 떠나 피 속을 통해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돌아다닐 때는 호르몬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몸의 90%의 세로토닌이 위 창자관의 막세포에 분포하고 10%가 뇌에서 생성됩니다. 배짱이 있다느니 복부 두뇌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장신경계와 세로토닌 때문일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음식으로만 흡수 가능하며 생성이 또 가능하며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세로토닌의 학술명이 5-하이드록시 트립타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몸에서의 세로토닌 5-HT의 기능을 생각할 때는 시름이라는 단어와 세로토닌의 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세로토닌은 피 속의 시름, 즉 혈청과 특히 혈소판에 많습니다. 따라서 세로토닌은 혈소판을 도와 혈전 생성, 즉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를 때 피를 굳게 하며 백혈구를 도와 면역작용과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 세로토닌의 기능을 생각할 때 장액의 시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장, 소장, 대장 등 모든 내장 주변 막 안 장액에 우리 세로토닌이 우리 몸 전체의 90%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장의 활동을 도와 모든 소화활동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먹었을 때는 식욕을 제어하고요. 상한 음식 등 독성분이 감지되었을 때는 메스꺼움과 구토를 느끼도록 합니다. 임산부가 입덧을 하는 것도 태아를 보호하려는 세로토닌의 이상적 반응입니다. 스트레스성 복통 또한 세로토닌의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세로토닌의 기능으로 세로토닌은 우리를 편안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세로토닌의 반대말은 우울증, 짜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도 부르니 기분 좋고 평온해집니다. 이 기분 좋은 이유가 정상 수준의 세로토닌 때문이며 이것이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너를 보면 잠이 와. 세로토닌은 멜라토닌과 함께 우리를 졸리게 만듭니다.
또한 세로토닌은 충분한 수면으로 더 생성되고 수면 후에 잠을 깨우고 맑은 정신으로 배우고 기억하게 돕습니다. 자면서 너에게 편지를 써 자면서 나는 사랑을 해. 세로토닌은 이제 성욕에 관여를 합니다. 세로토닌은 이성을 생각하게 하고 이성에게 끌리는 마음이 있게 하지만 이성적으로 동물적인 욕정을 제어도 합니다. 도파민도 성욕과 관련된 호르몬이지만 도파민이 격정적 사랑이라면 세로토닌은 평온한 사랑일 것입니다. 건전한 이성관계, 건전한 사랑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세로토닌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성적 흥분성 시스템을 약하게 하여 성욕을 감소시키는 성욕의 주요 억제 조절자 역할을 하며 실제로 성범죄자에게 약으로 처방되기도 합니다. 세로토닌 치수가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세로토닌의 반대말이 우울증, 짜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울증에서 시작하여 폭력적 공격성 증가, 불안증, 공황, 각종 공포증, 정신분열, 결국 자살 충동에서 자살까지 모든 정신질환은 모두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성 결핍, 소화불량, 수면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성기능 문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까지 세로토닌의 순기능에 반대되는 모든 결과가 예상됩니다. 체질이라고 할까요? 유전자 자체적으로 세로토닌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가진 세로토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그 첫 번째 원인입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그럴 수 있고 각종 스트레스, 특히 만성질환에 따른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인데 스트레스는 세로토닌의 치명적인 해악 요소입니다. 운동 부족과 적은 햇빛 노출도 세로토닌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세로토닌 생성의 재료가 되는 영양소의 결핍일 경우도 그렇습니다. 트립토판이 5-HT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약물의 부작용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세로토닌 치수를 올리는 데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고 말합니다. 햇빛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되며 세로토닌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세로토닌이 많은 식품으로는 주로 단백질 식품들입니다. 치즈, 달걀, 닭고기 우유, 생선, 두부, 각종 씨앗과 견과, 또 인삼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약물 처방이 있습니다. 5-HT는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하이드록시트립타민에 관계된 약물 또한 주로 이들과 화학 구조적으로 닮았거나 이들 세로토닌의 신경 전달 작동 중간에 관여합니다. 신경 전달은 신경 접합 부인 시냅스에서 일어나는데 앞 신경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을 막 뿌리고 뒷 신경세포의 수용체가 이를 붙잡게 되면 신경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체에 붙잡히지 못한 신경 전달 물질은 다시 전 신경세포로 돌아가 재흡수되게 됩니다. 항우울제의 하나인 SSRI는 재흡수되려는 세로토닌을 재흡수되지 못하게 막아 다시 수용체로 보내서 전달 가능성을 높여 우울증을 막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선택된 세로토닌 재흡수 방지약이라 합니다. 또 다른 항우울제 MAOI는 재흡수된 세로토닌을 파괴하여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과정에 작용하는 효소를 차단하여 세로토닌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약물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두통제나 진통제, 기침약, 메스고음약들이 세로토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약효를 봅니다. 특히 LSD와 같은 환각제는 그 분자 구조, 분자 식이 세로토닌과 많이 닮아 수용체가 세로토닌이 아닌데도 왜곡된 인식으로 반응하여 받아들임으로써 환각 효과를 내게 합니다. 좋아지기 위하여 사용한 약이 세로토닌이나 세로토닌 수용체를 너무 과다하게 활성화시켜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를 세로토닌 신드롬이라 합니다. 약물 중독,
약물 부작용 상태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우울제를 처방전보다 많이 먹거나 한약 오남용, 환각제 같은 불법 마약물이 세로토닌 신드롬을 유발합니다. 일단 설사 고열 증상이 나타나고요. 조금 더 심한 증상으로는 떨림, 발한, 혼동, 초조, 고혈압, 근육 틀림 등에서 심한 증상인 초고열, 발작, 기절, 실신, 부정맥 등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치명적인 결과인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24시간 안에 약을 끊고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우리 뇌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이자 호르몬입니다. 둘 다 행복 호르몬이지만 세로토닌은 만족감을 느껴 평온한 기분이 들게 한다면 도파민은 이거 재밌네, 좋아 가자 하며 더 많은 보상과 동기를 함께 합니다. 세로토닌이 소화 기능 등 내적 운동 위주의 정적이라면 도파민은 몸의 외적 운동과 열광의 동적인 것입니다. 쾌락과 행복이 적절해야 하듯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균형 있게 서로 협조적으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때때로 이 둘의 불균형은 더욱 큰 불균형을 초래하여 몸에 큰 문제가 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세로토닌이 복부 내장기관에 있다면 도파민은 대부분 뇌에 있습니다. 세로토닌의 뇌 속에서의 경로는 봉선핵에서 시작됩니다.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보여.